근데 확실한 거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100%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드러커가 이야기하는 게 지식근로자라는 용어를 써요. 그 지식근로자라는 개념이 그 당시엔 필요했어요. 이 개념을 이 책이 쓰여진 게 벌써 1900 아마 60년 70년대 뭐 요때 이제 쓰여진 책인데 그 당시에는 사무직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었을 때가 아니죠. 근데 그때 육체근로자가 대다수일 때 그때 드러커는 앞으로 지식근로자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지식근로자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때 이미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근로자가 비중이 아무리 좀 더 높을 때 다들 컨베이어 벨트나 제조업 라인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 부가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더 고부가가치의 근로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지식근로자다. 그럼 지식근로자가 하는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게 그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식근로자가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사무직을 다 지식근로자로 봐야죠, 사실은. 왜냐면 생각하는 게 일이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해진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정해진 일을 하고 있다? 사실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지만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지식근로자가 아니다. 사무직이지만 지식근로자를 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100%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AI로 그렇죠. 대체되는 시대가 왔기 AI가 때문에. 없었을 때도 대체가 됐어요. 체계와 프로세스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발전되고 이제는 그런 정해진 절차를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이 집대성 됐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쏟아져 나올 겁니다. 뭐 이미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우리도 곧 만들어서 제시할 거니까.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필독서로 좀 당장 읽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예전에는 이 기술이 맞았는데 이 정도 지식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어느 순간 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새로운 기술이 막 나와. 또 다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습력이 가장 높고 중요한 기술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만 결국에 살아남는 건데 내가 오늘 하는 일에도 왜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렇지. 그렇게 될 수가 절대 없는 그렇죠. 거죠. 언제나 제일 끝은 Y만 나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부여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의미부여를 찾는 시도를 해야 돼. 근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리더십의 한계, 조직의 한계, 구조의 한계 때문에 의미를 못 찾아? 그럼 이직해야죠. 과감하게 움직여야 될 때예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 분명히.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본 사람이 이직을 하면 그게 될까?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간 관리와 똑같은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 지식근로자는 어디에서 어떤 반복 업무 무경력 일을 하더라도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런 일은 그냥 저거 쓰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프로세스도 바꾸고 기술도 바꾸고 이러면서 내가 좀 더 편해지는 거지. 일도 더 재밌어지고 시간을 확보해서 다른 것도 공부하고 이러면서 점점 가는 건데 결국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획력으로 저는 통칭하는 거죠. 근데 기획력을 하려면 초점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외부에서의 공헌 그리고 우선순위 의사결정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제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듯 하다가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가 다시 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인내하고 그냥 형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때도 이거를 켜놓고 자고 출근할 때도 듣고 일을 하는 거잖아. 팟캐스트처럼 계속 듣다 보면 네. 어느 순간 깨달아서 이게 그 얘기구나. 이 형의 이야기가 그거였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고속 승진합니다. 그러려면 진짜 형스라이팅이 제대로 돼야 돼. 그렇지. 제대로 된 형스라이팅을 해. 왜냐면 회사 가면 또 막 꽉 막힌 상사 때문에 진짜 일하기 싫어지고 뭐 아무것도 그렇죠. 할 수 맞아요. 없는 상황에서 또 이런 것도 포기하게 되고 시도도 안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적용함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상사 때문에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나 잘하세요가 핵심이야. 그 상사가 안 알려준다. 그 가르쳐주지 상사에게 정보를 빼내는 게 실력이죠. 상사에게 정보를 그 상사가 안 알려줘? 내가 먼저 물어봐야지. 무능한 상사면요? 무능한 상사면은 상사를 제껴야죠. 상사가 없는 게 낫거든. 또 없다 생각하고 그 다음 조직을 보는 거예요. 이걸 왜 하고 이걸 왜 하지? 이걸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게 뭐지? 모든 조직은 그게 있거든. 그게 없으면 그 조직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우리 상사도 제껴보고 그 차 상사도 제껴보고 조사를 다 해봐.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어차피 망해. 지금 잘 나가는 회사여도 어차피 망합니다. 그 변화를 못 따라가요. 이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 그 속도를.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생각이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고 학습력이 진짜 중요해야 되고 근데 학습이라는 게 무슨 뭐 또 자격증 따고 이런 류의 것이 아니야. 내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 상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뭐냐. 그리고 상사의 어떤 의사결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제공해야 될 핵심 정보가 뭐냐. 데이터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잖아. 근데 업무는 데이터베이스로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사를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뭔지도 몰라. 그게 가장 기초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보면 상당수 해결이 되거든. 일단 내 시간 사용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줘, 상사한테. 그래서 우리 GDL 네트워크에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의 업무 시간을 쫙 분석해가지고 자기가 기획 시간의 몇 %, 실행의 몇 %, 낭비 시간의 몇 %, 그래서 이 업무는 몇 % 이렇게 줄이고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 그냥 보여줬더니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구독자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이건 세대 특징이기도 해요. 생각하기 싫어. 그냥 정해줘. 정해진 거 나 그냥 할래. 편하게. 쉽게. 근데 갑자기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군기일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의 빈익빈 부익비가 앞으로 더 가속화됩니다. 대다수의 생각 없는 자들과 아주 소수의 생각 있는 자들만 남아요. 그러면 이 소수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계속 집중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 좀 잘하는 사람이 일이 몰린다고? 일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지금 힘들어도 그 경험이 3년 뒤, 5년 뒤의 커리어를 결정합니다.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 검증한다기보다는 그 일을 쳐내면서 내가 학습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많은 일을 더 쉽게 쳐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지는 이거를 나한테 일이 몰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원래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존재네? 그게 증명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 없이도 내가 혼자 이 일을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석과 시간을 관리한 또는 기술을 접목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기 위한 중요한 초점이 이 책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매년 다시 읽어봅니다. 지금도. 근데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구독자분들과 같이 읽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요즘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면서 말투도 이형같이 된 것 같다고 하신 그건 정말 좋은 거죠. 이거는 진짜 맞는 얘기인데 이 드러커의 조언이기도 해요. 롤모델을 정하고 그 사람은 그냥 흉내내라 그래. 그냥 복사해라. 그게 가장 빠른 성장의 길이다. 저 진짜 공감해요. 이형이 너무 많아지면 그러면 좋겠어. 이형 월드 같이 살면 되잖아. 네. 근데 이제 아까 이형처럼 말을 할 수도 있고 막 말투가 같아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목표 달성 능력이 있어야 진짜 이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외부 공헌, 그래서 결과로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가 여기서 능력 두 번째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 관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두 번째로 연결을 하면 되는 걸까요? 항상 사실은 이 5가지의 습관은 계속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원이라고 보면 돼요. 뭐가 먼저냐 나중이냐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시간을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공헌하고 있는지 내부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시간을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의 강점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약점만 보완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시간을 분석해 보면 우선순위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우선순위 이거라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결과물이 안 나오겠죠. 상호보완적으로 계속. 그렇죠. 그리고 강점을 가지고 일을 하면 내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으로 일을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똑같은 일을 할 때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강점으로 일을 하다 보면 공헌할 주제를 좀 더 쉽게 찾아요. 내 강점에 우선순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상호보완적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 5가지 습관이 뭐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5가지가 하나예요. 근데 학습을 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에서는 단계별로 가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뭔가 한 가지 함몰되면은 진짜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여기서도 노력 자체가 아니라 뭔가 그 결과에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뭔가 그렇게 함몰되지 않으려면 이 5가지를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형 형스라이팅을 들으면서 그렇죠. 형스라이팅을 네, 함몰되지 않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네, 정없지 않나. 정은 없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땐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되죠? 알잖아. 내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태도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는 진짜 하얗게 불태웠다? 모든 일을 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야 후회가 없고 결과물이 안 좋더라도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언제나 안 좋은 거는 대충 하는 거. 그럼 하얗게 불태우는 건 디폴트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네. 근데 하얗게 불태우려면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게임이 그런 거잖아. 퀘스트 깨는 거잖아. 너무 알아야 되는 게 많은데요. 아니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시간 관리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타임 트래커까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뭐 없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타임 트래커를 쓰면서 계속 시간 분석해보고 피드백을 해보고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진짜 한번 시도해보는 거지. 그래서 진짜 타임 트래커도 그냥 단순히 시간만 뭐 기록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매주 이제 목표를 쓰고 그걸 어떻게 달성률로 표기를 하면서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계속 리마인드 해드리기는 하죠. 근데 이제 주변에 저항이 있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설명드리지만 주변에 저항이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변 조항이 없는 곳이요? 나 혼자 일할 때. 아, 그러니까 네. 언제나 너나 잘하세요. 내 업무 안에서. 그렇죠. 내 업무 안에서 시간 관리하고 내 업무 안에서 공헌을 주제를 찾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업무에서 공헌 주제야 그러면 나 혼자 하는 일이긴 하지만 저 옆 사람이 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거. 또는 내가 내 업무이긴 하지만 상사의 성과랑 연결되는 것부터 하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생각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것저것 멀티로 잡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다고. 근데 또 집에 가면은 쉬느라 바쁘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시간 관리를 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밥 먹을 시간이 없어도 밥은 먹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은 가고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자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할 거 다 하면서 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저는 시간 관리는 저는 이제는 그냥 필수인 것 같아요. 시간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잡일을 하게 됩니다. 시간 관리를 안 하면 멀티펑션을 요구받습니다. 왜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이 안 되거든요. 내가 시간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거를 연습을 해야지. 그러다가 이에 대체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제일 안 좋은 거는 이것저것 하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포지셔닝 기술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딱 그냥 기억에 남는 거. 아, 이 일은 저 사람? 아, 요거는 저 사람한테 맡겨야지. 요거 하나가 남는 거야, 결국에는. 취업은 면접왕이요. 그리고 자기 개발은 퇴사한이요.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관점에서 포지셔닝이 딱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멀티펑션 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안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강점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되는 일을 계속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빨리 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하는 법, 언제나 선빵을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사의 턱주가를 돌려야 돼. 그러면 성과가 나요. 근데 상사가 내 턱을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쫓아가기 급합니다. 그래서 스파링 때 잘 전투력을 잡아야 돼. 상사가 선빵을 언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무조건 돌립니다. 생각보다 더 공격적인 사람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사실 수동적이어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누가 좀 뭐 좀. 그러니까 해결해줘요. 대체 뭐 AI가. 이거. 내가 일 안 해도 되게 된다니까? 일하기 싫은 거잖아, 그게. 맞아. 자, 잘 보세요. 지식 근로자가 생각하는 게 일이야. 근데 생각하는 게 싫다며. 그럼 일을 하기 싫은 거잖아? 그럼 일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너가 하는 일은 AI가 너보다 더 잘해. 그러니까 너 필요 없어.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이도저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왜냐면 아직 AI가 성숙화되지 않았고 이제 막 지금 기술이 막 발전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생각하는 습관과 관점과 방식을 연습을 하면 선빵 돌리는 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의 삶에 훅 들어왔을 때 그때 이 AI를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AI가 하는 게 다야. 그러면 대체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 생각해요. 길어야 한 5년? 정말 길게 봐도 5년? 짧으면 3년? 네. 어떤 분이 성장하는 상사 밑에서 일하더라도 선빵을 날려야. 그렇죠. 성장하는 상사가 아마 선빵을 날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네.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돼. 아니면 한 대 맞고 한 대 더 때려야 돼. 그게 서로 막 하면서 막 둘이 같이 턱주가리 돌아가고 그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사랑 일해본 적이 있거든. 우리 둘 다 서로 KO가 되긴 했지만 뭐 엄청나게 승진도 하고 막 엄청 고속성장했죠. 선빵을 날린다는 게 지금 집중해야 되는 그게 뭔지를 그렇죠. 치열하게 임팩트 있는 과제를 한다는 거. 선정하는 거. 이거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의 시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냥 뭐 말을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계속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해서 나름의 통찰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죠. 상사도 일 잘하는 상사만 반드시 5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차이고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이거를 뭐 거의 다 그냥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 잘러 상사라면 저는 이게 당연히 콩기자게 잘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 레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모든 업종을 고려해서 5년 정도 분석을 하고 정해진 것에 정보를 채워넣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3년도 안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정말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들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게 오히려 더 시간이 있나요? 그렇죠. 왜냐면 그걸 대체할 만한 그냥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AI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AI를 넣어서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이거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투하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먼저 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왜냐면 AI는 이게 가능하니까. 사고가 가능하니까. AI도 임팩트 있는 일부터 노리는데 우리도 그렇지. 일을 할 때 맞아요. 임팩트 있는 거부터 선빵을 임팩트 있는 날려야 거 못해. 된다. 선빵을 날려야 돼요. 네. 근데 그 선빵을 날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도 갖춰야 되고 눈치 능력도 좀 키워야 되고 아무 개념 없이 선빵 날리면은 그거 아직 그 저기 링에 올라가지 않은 선빵을 때리면은 이제 고소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폭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돼.
이제 때려도 되겠구나. 지금 아. 때리면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정도 눈치는 좀 있어야 돼. 그걸 이제 사회화라고 하죠. 사회화되는 과정의 시간이 뭐 조금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처음부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이 상황 속에 들어가면 훨씬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